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이번 주는 한 차례 좀 비가 내리면서 그래도 기온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그나마 좀 더위가 조금 덜했었는데 앞으로 또 비도 그치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 유념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자,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참 엊그저께가 2023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서 7월을 맞이했기 때문에 참 상반기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22년도 시장을 놓고 본다면 자, 줄곧 하락만 하고 정말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증시가 바닥을 잡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크게 손실 보는 부분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뭐 수익의 크기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많이 먹고 또 적게 먹고 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종목도 많았고 또 뭐 그 과정 속에서 템버거 종목도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2023년도의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 정말로 올해 시장은 양극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쏠림의 현상도 매우 뚜렷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지라 어찌 보면은 이 강한 주도주를 이제 중간에 하차를 하게 되면은 참 이거를 다시 잡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구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반성할 부분도 있고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주말 사이에 많은 생각을 좀 가지면서 6월의 마지막을 그렇게 좀 저는 보냈었는데요. 사실은 거의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이런 그 색깔과 자기만의 이제 주관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타인의 글들 뭐 참고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를 자기 스스로 뭐 노트에라든지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은 보다 좀 더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 차례 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물론 매일같이 단기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수익 종목군들은 계속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주식의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이제 뭐 유의미한 종목군들을 계속 잡아 가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도 이제 안 팔고 가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들고 간다라는 게 참 부담이 많았던 시장인데 올해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을 보유해서 넘어가는 게 좀 더 시장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업종과 산업에 이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업종과 이 산업에 대한 분석을 좀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물론 중요해요. 차트도 물론 중요한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에 위한 부분에서 차트를 바라보는 것이고 일봉의 차트를 볼 때는 정말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모멘텀의 시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가 그 업종과 산업, 테마에 대한 분석이 선취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많이 유의미한 비중이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과실을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의 공부를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은 딱 오늘까지 일단은 가입을 마감을 하고요. 7월 말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 PC 물가지표 둔화세 확인과 빅테크 기업들 반등에 강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기존 주도주의 지속 우상향 가능성과 여전히 양극화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미 증시도 며칠 동안 약간의 조정을 좀 거쳤었는데요. 특히 이제 목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 3% 상승을 했었는데 이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3%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PC 물가 지표라고 해서 연준이 좋아하는 이제 물가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이런 부분이 또 둔화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를 아예 믿지를 않고 있구나. 이런 물가를 확인했을 때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지금 랠리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미 증시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도 중요하겠지만 나스닥 100 지수를 봤을 때는 이제 조금 한 여기서 5% 정도만 올라가면은 나스닥 100 지수가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옵니다.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미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일본 증시, 그다음에 인도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의 나스닥 1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의 차별화 장세 속에 전 세계 글로벌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나스닥을 들어 올렸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는 훨씬 더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도 빅테크의 차별화, 빅테크의 쏠림이 만들어낸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단은 나스닥이 신고가를 치는지 못 치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일단은 이 다음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종목과 산업, 섹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하방을 완전히 깨고 가는 섹터가 있는 반면 완전히 지붕 뚫고 이제 로켓 타고 어디 저 멀리 달나라까지 가려고 생각하는 섹터와 종목군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면서 철저하게 방향성 잘못 잡으면은 큰일 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약간의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이 하락에 의해서 반도체 섹터라든지 오전에 잠시 밀렸다가 바로 좀 들어 올렸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간 한 3거래일 동안 하락의 폭이 좀 깊었다 보니까 또 하방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60일선이 지지하고 있는 이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귤적 반등이 일단은 나와주었다. 그리고 금요일 나 월요일 정도는 충분히 일단 귤적 반등이 나올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시장을 일단은 출발하는 게 맞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올라가는 종목군들 특히 동진세미캠 금요일날 좀 놓쳐버린 거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예상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눌림없이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종목을 놓쳐버린 게 금요일날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좀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해서 매수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금요일의 시장이었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요일에 이어서 또 한 번에 이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아주 화려한 상승 좀 보여주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뭘 위한 신규 상장인지 400%를 만든 게 그렇구나. 기관과 그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이겠죠. 기관 투자자들 엑시트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친 듯한 시가의 상승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것도 이따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좌우지간 시장은 금요일날 일단 종가 구간을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런 것도 있죠. 상반기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장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각각의 이제 에코프로를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점은 나름 일단은 지수 윈도우 드레싱도 있었구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가장 중요한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테스트를 좀 더 한 이후에 이게 완벽하게 지지가 된다면은 실적 상세를 동반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금요일 시장이 마감되면서 2023년도 상반기 시장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하락장을 이겨내고 상반기 코스닥 및 코스피 양시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나쁘지 않은 상반기 증시 흐름으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던 상반기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마이크론의 실적 이슈로 시간에 급등했던 주가가 하락 마감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그다지 달갑지 않은 모습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한 상반일 연속 하락의 귤적 반등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양호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뚜렷한 매수 주체의 연속성은 사실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외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서 차별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조 업종과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변압기 무지하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그 안에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터쳐버릴 종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게, 특히 HS 코드를 활용해서 수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너무나 투명하게 잘 공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매월 정부에서도 수출 통계를 해서 수출 통계 보고서를 정부에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6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어떤 섹터가 좋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서는 제가 기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자동차 좋았고, 변압기 엄청나게 좋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좋았고, 전해액 좋았고, 그 다음에 임용 이번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뚜렷하게 엄청난 증가폭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와, 그리고 최악인데 앞으로 턴할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가 피크 아웃을 칠지 아닐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섹터가 존재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낼 수만 있다면 실적 장세에서는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의 시장들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에서 차별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조 업종과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미 증시는 다시금 강력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 물가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연내 이외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며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해주었고, 특히 애플의 시총 3조 돌파로 인한 상승에 나스닥 지수는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5% 반등이면 사실 애플 등의 상승에 비해서는 좀 못 갔구나, 역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 시가총액 1위 애플이 거의 3%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2% 이상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가 1.5%다. 이것 또한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올랐으니까 다 올랐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차별화가 엄청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내 증시의 경우 흐름은 최근 미 증시와 약간 따로 노는 느낌과 개별주 장세의 성격이 짙은 상황 속에서 목요일, 금요일 신규 상장주들의 자금이 상당히 쏠리며 시장 수급이 그리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또한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 및 개별 종목 위주의 수급에 그 외 반도체 업종 내에서 순환매 차원의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지라 이러한 흐름은 다음 주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지수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시장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산업 동향과 개별 종목 동향, 그리고 이슈 파악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장을 대응하는 편이 소외감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월요일 국내 증시는 당연히 미증시 강세 속 시가 갭상승 출발 예정이며, 금요일
월요일까지의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코스닥 기준에서 보자면 금요일 장막판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지수 끌어올리기가 출현했고 그 중심에서는 에코프로가 있었는데 만약 코스닥 지수를 들어올리고자 한다면 에코프로의 80만원 돌파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차전지 섹터가 또 다시 한번 굉장히 강세를 떼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코스닥 지수를 들어올리고자 한다면 에코프로가 80을 실현하겠죠. 또 그렇게 됐을 때 코스닥 기준 60일선을 발판 삼아 반등했고 또 21선을 돌파 안착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종목군들에게도 꽤 괜찮은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반도체는 역실적 장세이며 지금의 시장은 그다음 변압기, 임용, 2차전지, 자동차 실적 장세를 말 그대로 달리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엔터를 필두로 한 K컬처의 구조적 성장과 AI 발 거대 테마가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장을 쭉 둘러보면요. 내수주, 자산주, 가치주들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자산이 많아도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하방을 깨고 또 깨고 가는 극과 극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서 지금의 큰 틀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양극화 시장이 아주 지속돼 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은 이번 달에 드디어 턴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한국을 짓눌렀던 부분에서 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지속적으로 모아가도 된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아갈 친구는 떨어지면 계속 사는 쪽이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섹터가 있다면 그쪽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는 섹터가 존재하고요. 또한 철저히 단타로만 공략하는 아주 윗구간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룬이 또 마찬가지로 투자의 영역으로 매매하시겠습니까? 에코프로를 80만원 근처에 서서 이걸 투자하겠다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말 그대로 종목군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주는 구간이기도 하죠. 왜? 위아래로 그러니까 하루 안에도 이 고점과 저점의 이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10%라면 마이너스권에서 반등하는 힘도 강할 것이고 고가권에서 떨어지는 낙폭 또한 클 겁니다. 그러한 변동성이 있어야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는 변동성이 크고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고 투자의 영역은 아직 변동성은 없지만 미래에 뭔가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성이라든지 가치적인 부분이 레벨업 할 수 있는 뭔가의 요인이 있다면은 떨어질 때 유의미한 자리에서 뭐 분할로 서서히 잡아간다든지 그러면서 이 시세가 분출하는 기간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작년에는 그게 좀 힘들었지 모르겠지만은 올해는 매우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받쳐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반도체 자 삼성, SKI,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조만간 나오겠죠. 뭐 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올 부분인데요. 이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겁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시장 대비 좋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군들이 나타나 버리면 하반기 더 좋을 것이다 하고 달려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마이크론에서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지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동진세미캠은 최근 수급이 좀 좋았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아비코전자는 그래도 DDR5 대장주였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빼놓고 봐볼 생각입니다. 자 2차전지 에코프로 80만원을 코앞에 또 뒀는데요.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할 때 돌파로 따라 들어갈 것 같고 일단은 21선 제 안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엔캠 잘 가고 있다 정도. 에코앤드림도 생각보다 주가의 반등 탄력이 좋은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도 이제 슬슬 저점을 잡아가는 듯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제 1등 종목이 윤성 FNC였는데 이제 초대량 계약을 체결한 하나기술이 저는 좀 계속 지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바코라는 회사는 뭐 다크호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좀 드렸던 VT GMP라는 회사 이제 화장품 쪽이죠.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모르겠어요. 이거 거래 대금 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요. 특정한
그 주체가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시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예, 약간 작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생각도 드는데요. 좌우지간 OEM 쪽도 굉장히 좀 좋은데 지금의 화장품은 철저하게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이 무지 좋으면 시장은 그거를 인지하고 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VTGMP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변압기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드리고요. 뭐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인프라 또한 괜찮은데요. 6월 수출입 통계를 봤을 때 이제 중국 쪽은 잘 나가지 않지만은 그 외 시장이 매우 좋았다라는 점에서 과거 건설 중장비는 중국의 시장을 기대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였는데 지금은 글로벌을 상대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구조적으로 나쁜 흐름이 아니다. 어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에 삽도 안 들었고 네옴시티도 삽을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동의 개발품도 삽을 들지 않았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얘네도 먹을 폭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로봇 섹터 출액소 단기 과열이 이제 내일까지인데 단기 과열 끝나고 좀 밀렸을 때 좀 보고자 하고요. 미래 컴퍼니는 일단은 과거에 키가 좋았으니까 좀 빼놓고 보고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결국은 지금은 이제 계속 순환매 차원에서 좀 도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제 카페 짱구 박사 칼럼이라는 곳에 하나하나 조금 제 생각과 뷰를 적어 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글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도 없어서 좀 못했고 뭐 아침에는 이제 뭐 또 뭐 아이랑 또 그 물놀이도 다녀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도움은 되겠죠. 뭐 제 생각이지만은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시장을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틈을 찾아내고 투자 아이디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도 전통적인 성장 산업이고 하반기 뭐가 있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IPO 상장 이슈가 있고 정부에서는 아직 로봇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GMP도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다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수밖에요. 자, 의료 AI, 당뇨, AI 신약, 유전자 진단 이쪽에서도 기회 문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따로 다 이제 작성을 해서 뭐 제가 좀 더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종목군들에 대해서 글을 다 써놨기 때문에 뭐 말이 필요하겠냐. 여기 있는 내용들 종목군들이 다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한 가지 네 약간의 우려는 2분기 단기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단기 피크아웃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뭐 3분기에도 수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좋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종목군들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지금 상승 추세를 달리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네요. 자, WHO에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D-Day는 7월 14일인데요. 일단 사회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주말에 네이버 트래픽을 좀 봐보니까 아주 날라갔네요. 그래서 MSC라는 종목이 일단 이 그 설탕, 그러니까 그 관련된 아스파탐 대체 뭐 그걸로 좀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갖다 좀 풀렸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장주가 MSC가 대장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특별한 코멘트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종목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안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놓고 볼게요. 시장 뭐 지수는 당연히 이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있는 구간에서 딱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항상 이 자리가 61선이 있습니다. 저는 61선을 지어놨는데요.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21선을 돌파 혹은 21선이 맞고 떨어지고 21선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겠죠. 항상 그런 거예요. 이평선이 트위스트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돌리는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여기서 맞고, 예? 올라와서 뭐 일시적으로 돌파하고 맞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면 그때가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월요일날 뭐 갭이 된다고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루 이틀 좀 기다렸다가 눌려서 다시 사도 되는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네요. 요즘 시장은 막 급하면 집니다. 예, 시장이 급하면 지는 거고요. 자, 일단 대형주들부터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끊임이 없네요.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이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파동상으로 보면 하나, 둘, 지금 파동에 3파동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더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네요.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이제 블록들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약하고요. 2차전지 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약한데요. SK이노베이션이 특히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떴나? 과매도도 나왔네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일단은 반등권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침체인데 뭐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찌됐든 좀 잡아봐도 나쁘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당장은 좀 보기는 어렵고요. 자, 대형주 중에 또 현대차, 현대차 신고가를 머지않아 좀 앞두고 있는 흐름에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기아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대형주 중에 최근에 이제 현대 오토웨버가 이날 갑자기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날 좀 잡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나왔죠. 시장에서 그 IR 자료가 28일 날 좀 나오면서 회사에서 5조 원대 매출 목표를 잡았다 라는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지금 3일 연속으로 거의 이제 뭐 이런 무거운 종목이 여기서 25%가 올라 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무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일단 박스권은 한 차례 뚫어놨죠. 그래서 이 종목의 이번에 반등의 강도가 좀 세고 현대차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 것 같고, 한 번에 찍기가 나왔으니까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이거를 넘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넘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벤치마킹할 차트는 저는 효성 중공업 차트를 약간의 벤치마킹 성격의, 그러니까 장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종목군들이 이런 구간을 찍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결국은 갑니다. 왜? 회사의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희가 이 구간에서 다 매집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여기서 이제 다 털려버렸는데, 여기서 다 털려버리고 그 이후에 매매는 못했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장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 근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이런 구간에서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현대 오토 에베로를 그때 보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대형주들은 이 정도 흐름이고요. 포스코 인터도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 좀 보기가 좀 애매하고, 대형주 중에 포스코홀딩스, 저는 포스코홀딩스 흐름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면 얘가 무슨 이변이 발생을 해서 툭 떨어진다면 이 아래권에 오면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잡아놓고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리튬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힘받고 올라갈 때가 되면은 그때 돼서 진정으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그때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반도체 쪽 볼게요. 먼저 이수페타시스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철저하게 단타 정도 영역에서 저는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쭉 하고 밀리는 구간이 저는 존재할 것 같고요. 위든 아래든 계속 단타의 영역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보고 싶고, 자, 대덕전자도 신고가를
지금 얼마 두지 않았네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이나 11선 근처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최근 IT 반도체가 약간 좀 답답한 게 몇몇 종목은 아예 시원하게 뚫고 가는데 종목군들이 장중에 변동성을 계속 줍니다. 위아래 흔들고 가고 하는 흐름을 계속 줘서 예를 들어서 잘 가다가 이런 종목이 21선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하나 마이크로는 그 구간에서는 잡아놓고 물려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결국은 저는 이걸 뚫고 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얼핏 보면은 다 많이 올라와서 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이 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해자가 있으니까 종목군들의 해자가 있고 지금이 최저점이다라는 반도체 바닥론이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봐줘야 될 것 같고요.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센데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 이런 하나의 구간을 지금 만들고 가고 있죠. 눌렸을 때 뭐 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추적 관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펜트론이라는 종목이 이 구간에서 박스골을 만들었는데 이때 올라왔던 게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갔는데요. 이 반도체 검사와 2차 전지 검사를 동시에 하는 회사로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반도체와 뭐 2차 전지 검사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의미 있는 검사 쪽에 섹터를 좀 담당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올해 이제 실적 지금 117억인데 뭐 130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나. 일단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IT 반도체는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고 동진세미캠도 1년에 박스권 또 돌파를 했죠.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는 성격이 좀 있는 친구여서 일단 눌렸을 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좀 제대로 못 봐서 뭐 이런 구간들 조정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첫 자리에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했어야 됐는데 뭐 저희 회원님들은 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금요일날 미리 해서 수익 내신 분들도 있는데 조정을 보인다면 이런 구간에 눌린다면 월요일날 한 차례 정도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볼게요. 에코프로는 다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좀 회복해서 올라오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돌파하냐 안 하냐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돌파를 시킨다면 저는 이 종목에서 수익의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가게 되면 당연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나머지 종목군들을 그냥 따라서 가겠죠. 뭐 그래서 에코프로 하나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기술 금요일 날도 사실 이 종목 좀만 더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러났어요. 아침에 매수 의견을 드러났는데 뭐 시가 바로 지지하고 올라와서 매매를 좀 못했네요. 한 차례 더 깨고 내려간다면은 아침에 사서 이렇게 반등할 때 판다든지 아니면 좀 하루 이틀 더 본다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아쉽고요.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답답하긴 한데 이런 구간에서 하루 정도 매물 소화를 한다면 올려놓는다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석을 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손바뀜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나, 또 반대로 많이 밀리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엔캠도 흐름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흐름이 참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아직 많이 몰라서 그렇지 결국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대폭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업사이드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뭐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는 참 좋아하고요. 엔캠을. 자, 화장품 섹터 VTGMP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금요일도 종가에 사실 매우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 배팅은 못했어요. 배팅은 좀 못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저는 과거에 화장품 회사도 운영을 해봤고 실적으로 화장품 영업도 많이 했습니다. 큐텐, 라자다, 뭐
뭐 여러 가지 있죠. 플랫폼. 특히 이제 큐텐 같은 경우에는 일본 1위 이고, 큐텐은 뭐 싱가포르하고 동남아 쪽 잘 나가고 있는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뷰티 계열에 지금 10위권 내에 3개가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자 기준에서. 그럼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조심스럽게 하고, 이번에 뭐 이런 구간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정 시 저는 잘 관찰을 하고 좀 보고 싶고, 잘 관찰을, 일단은 화장품 탑핑은 이걸로 봅니다. 그전에는 제가 파멜 리서치를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리뷰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리뷰를 해서, 그 다음에 매매를 못 해가지고 뭐 날아가 버렸으니까 뭐 매매를 할 겨를도 없었죠. 저 끝까지 가버렸으니까 뭐 얘는 못 하는데, 화장품은 독자적인 기술, 그러니까 제품이 있는 회사만 지금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의 종목을 봐야 됩니다. 자, AI 섹터 좀 보면요, 이제 루닛이 박살이 났죠. 금요일날, 이날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쪽지 2개 받았습니다. 무슨 그런 글을 적냐고. 쪽지 2개 받았는데 참 생각 없는 사람이고요. 자, 일단은 20만 원에서 고점 대비 많이 밀렸죠. 저는 금요일 날 사실은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 제가 추천을 했었으니까. 저도 룬시는 매매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뭐 짧게 좀 먹고, 그 다음에 여기가 14만 5천 원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한 3.5% 정도 반도권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했던 금액에 소폭 안 와서 눌목 매매를 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구간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돌파의 영역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와, 예?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이 자리는 일단은 브레이크는 걸 수 있다.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이 깨지면 좀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겠죠. 많이 밀리면은 또 그에 맞춰서 기준점을 세우면 됩니다. 절대 이런 대장주는 한 번에 안 죽고요. 대신 그런 게 있죠. 대장주가 아닌 종목에서는 절대로 놀지 말아야 된다. 뷰노라든지 뭐 강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 루닛이 깨져버리면 이쪽은 더 큰 하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 EDGC라는 종목을요, 제가 사서 수익권에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이날 수익권에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대응을 좀 못했고, 루닛이나 이런 쪽이 박살나는 걸 보고 약간 대응이 좀 늦다 보니까 오랜만에 종목 하나에서 약간의 손실을 좀 내고 마감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을 그 전날 반을 줄여놔서 이제 한 4.5% 정도 마이너스 좀 보고 마감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렇듯 종목군들 이쪽 섹터 다 무너졌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 의료 AI 쪽은 관심은 갖되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도 있어서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회를 좀 포착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금요일날 신규 상장했던 알맥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시가의 공략을 못하다 보니까 종목군들 다 놓쳐버리는 우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략을 안 했고, 알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매를 한두 차례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원하는 구간은 이 구간이어서 이런 자리들 있어서 이 자리는 좀 보고 있었었는데, 와서,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그 하락의 폭을 계산하고 좀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짧게 했고, 그 다음에 10만원 라운드 피겨에다가 걸어놨죠. 10만 200원에다가 걸어놨더니, 와, 저는 이게 설마 이렇게 빠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설마가 정말로 여기까지 빠져서 저는 밑에서 좀 매매를 크게 좀 들어가서 여기서 제법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한 방이 뭐 한 순식간에 거의 한 8%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폭만 잡아도 뭐 상당히 반등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막판에 뭐 제법 뭐 괜찮게 매매가 돼서 낙주 매매로 좀 진입을 했고요.
제 생각에서는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투매가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본 거지. 이런 종목은 사실은 매매를 지양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뭐죠? 제로콜라 제로콜라 관련해서 아스파탐 발암물질 예고가 있죠. 일단 1차적으로 금요일 날 뭐 얘가 먼저 올라간 건 아닙니다. 대한제당이라는 종목과 시간에서 경인양행 이렇게 종목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인 부분을 특징주로 MSC는 좀 붙여놨죠. MSC가 특징 종목으로 뭐라고 붙였더라? 발암물질 분류 계획 아스타팜 대체제 천연 감미료 에리스톨 스테비아를 생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대체 물질까지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다른 설탕 관련주보다는 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졌는데요. 이거는 사회적 이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7월 14일 다시 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사회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노이즈가 생기는지 정도를 좀 파악하고 그냥 러프하게 좀 봐볼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따로 들어가서 상한가에 팔고 상 깨질 때 나머지 전량 매도를 좀 했네요. 이 구간에서 강하게 좀 돈이 들어와서 그냥 상따 비슷하게 좀 매매를 했었고,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자동차 섹터에서 삼보모터스 아침에 이제 빠르게 이 현대차와 3,500억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2030 몇 년도 거의 10년에 걸쳐서 3,000억이기 때문에 뭐 매출에서 이제 한 300억씩 늘어나는 부분이라 이게 상한가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 사실 들어간 거는 다른 계좌로 좀 들어가서 얘는 한 3번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뭐 이 정도에 좀 매도를 하고 이 종목 한 3번 정도 매매를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구간에 이제 돌입을 했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뭐 시세를 돌리는 흐름이 약간 포착이 돼서 뭐 짧게 매매를 했네요. 여기서 이제 그 저점 시가 근처에 올라탔죠. 여기가 이제 전일 종가니까, 그리고 시가니까 이 자리가 시가인데요. 종목이 시가를 회복하는 박스권 돌파가 나와서 바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짧게 제법 강한 시세가 여기서 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7% 정도 반등이 나와서 저는 적당하게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아요. 자, 뭐 다음 주 일단 여전히 시장은 그 나물의 그 밥 흐름이 연속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변압기나 이런 쪽은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다 늦었어요. 저희가 이제 들어간 자리가 여기서 시가에 들어가고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미 40, 50%의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눌림이 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싼 종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뭐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게 되면 한 10시 정도 진행을 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